돈 관리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명품은 아예 안 사세요? 사면 어떤 방법으로 좀 합리적으로 사세요? 많이 여쭤보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싹 갖고 왔어요. 제가 10만 원도 안 줬어요. 매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어. 몇 가지 꿀팁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가방은 몇 개 없네요. 솔직히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게 4개가 전부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저보단 다 많으실걸요? 요거는 연애 때 남편이 선물해준 건데 한 9년 정도 됐고, 이전에 한 5년 정도 매일매일 문신템으로 썼던 게 있었는데 제품이 상해가지고 최근에 버렸어요. 얘도 거의 한 9년, 얘가 비교적 한 3년 차.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명품이 많진 않고 이 가방은 명품도 아니지만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매는 스타일이고, 잡다한 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걸 사서 오래 매자, 이 주의죠. 명품 사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거 좀 살 기회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꿀팁은 키즈 제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키가 160 초반이고 몸무게도 조금 왜소한 편이에요. 화면에 그렇게 보여요? 해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즈라인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키즈라인에 슈즈도 있고 옷들도 있어요. 끌로에 같은 경우에는 키즈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발 사이즈가 225에서 230 정도를 신는데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그 키즈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샌들을 신고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당근으로 내보냈는데, 옷 같은 경우에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피지컬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명품은 아니지만 이런 폴로 같은 거 있죠. 실제로 제가 키즈라인을 산 거거든요. 성인 거는 훨씬 가격이 비싸요. 근데 키즈는 보통 많게는 50%, 적어도 30-40% 성인 제품 대비 저렴하잖아요. 이것도 벌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초등생이나 중등생 그런 이제 라인이 있거든요. 제가 10만 원도 안 줬어요. 이 가디건을. 폴로 셔츠 같은 경우에도 꼭 성인 거 사지 않아도 사이즈가 5가 아니어도 돼요. 66이신 분들도 충분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일단 마음에 드는 제품이 생겼다. 그 브랜드에 키즈 라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사이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키즈 라인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왔는데 내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떡하지? 요새는 해외 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본인이 착장한 그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줘요.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블로그에 그 브랜드 이름과 키즈 사이즈를 딱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사이즈 체크해서 구매를 하는, 저는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겐조 키즈라고 있어요. 아이 반팔 티셔츠를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플라워 무늬가 막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물어봤더니 그 키즈 라인의 가장 큰 사이즈가 제가 입어도 큰 거예요. 한 단계 더 낮은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흔히 아이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서, 그러니까 성인이 입을 수 있는 키즈 사이즈를 제가 골라서 입기도 했고, 요거 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뭐 명품은 아니에요. 아이 옷을 사다가 너무 귀여워서 같이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잘 맞는 거예요. 아이랑 커플로 맞춰서 제가 입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가 마음에 들면 키즈 라인 제품이 있는지, 그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 게 있는지 먼저 봅니다. 자, 이번 꿀팁은 바로 당근에서 새 상품 구입하기입니다. 비교적 신발은 좋은 거 신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나이가 드니까 다리 아파. 안 좋은 거 신으면. 사실 이 신발도 명품 가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내돈내산해서 매장에서 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기본 스니커즈 하나, 아니면 이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 생일 때 이런 거를 사긴 사는데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당근에서 미개봉 새 상품이 있어요.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명품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이 굉장히 약해요. 한두 번 신고 그 비브람 덧대줘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한 3번 정도 신었나? 근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정도예요. 근데 보통 새 상품은 되게 깨끗한 상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새 상품 내놓는 분들은 보통 해외 직구 있죠. 사이즈 잘 안 맞거나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했잖아요. 신발은 안 맞으면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해외 아울렛 제품인데 이거 20만 원도 안 줬어요. 새 상품 사서. 그리고 제가 아마 예전에 유튜브에서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한 2번 정도 착용한 신발을 제가 샀었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조금 많이 돼요. 왜냐면 가방은 내가 이거를 한 2-3번 든다고 해서 이게 헐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닥이 이렇게 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신고도 바로 내놓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좋은 제품이나 갖고 싶은 건 1-2년에 하나 정도는 매장에서 사되, 나머지는 이제 당근에서 키워드 등록해놓고 맞는 사이즈가 있을 때 미개봉 새 상품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컨디션 좋은 한두 번 정도 착용한 거는 딱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제가 구입을 하고 있어요. 한 60-70%는 저렴하게 제가 항상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당근 러버.
이게 뭐 찝찝하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명품을 사면 막 애지중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가 옷은 진짜 신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보통 싸도 100만 원 넘고 샤넬 같은 이런데 디올 같은 데 가면 막 1000만 원 넘는 것도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옷 하나를 그렇게 어떻게 줘요. 물론 주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아이 제품 같은 거, 버버리 같은 것도 아이들 거, 그러니까 클래식한 라인들은 입히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백화점은 100만 원 넘거든요. 이게 버버리 키즈 제품인데 새 상품이에요. 매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어요. 당근에서 한 40만 원 정도에 올라온 거예요. 딱 봐도 새 거더라고. 아무 세탁 흔적도 없고. 요거를 조금 내고를 해줘요. 당근의 묘미는 또 내고거든. 제가 30만 원대에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요거를 올해 봄과 가을 정도까지 입히겠죠? 그런 다음에 내년에 뭐 동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저렴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로 내놓을 때도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샀는데 1년 입히고 가격을 내놓을 때 팀장님 한 뭐 10만 원 내놓을 수 있어요? 10분의 1? 안 되거든. 이거 되게 비싼 명품 브랜드인데 근데 내가 한 3, 40만 원 주고 샀어, 요거를. 그러면은 10만 원, 15만 원?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허들이 되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근 미개봉 혹은 이 새 상품 너무나 사랑합니다. 조금 고민하긴 했어. 이런 고가 제품은 나 처음 사봐가지고 괜히 했나? 다시 내놔야 되나 하다가 그냥 잘 입히고 나중에 당근에 내놓는 걸로. 내가 지금 당근 너무 좋다고 했잖아. 그럼 또 경쟁자들 많이 몰린다고 또. 지금 나 살 거 많은데 지금 몰린다고. 당근에 안 좋은 점은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 다음 팁은 아울렛이랑 해외 직구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울렛에 가서 어떤 브랜드 제품이 뭐 30%, 50%, 70% 할인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울렛 가면 명품 편집샵이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처럼 브랜드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뭐 구찌, 발렌티노, 끌로 이렇게 한 대 모아가지고 편집샵처럼 해놓거든요. 왜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한 5년 정도 문신처럼 매일 들었다는 그 가방,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하게 다 뜯어져가지고 남편도 이거는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최근에 버리면서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백화점도 가고 아울렛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백화점에서 봤던 제품이 똑같이 아울렛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인 차이가 아울렛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갔을 때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15%까지 할인해주는 거예요. 고가의 가방류는 최소 100, 200만 원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한 10%만 할인이 돼도 몇십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백화점에서 그냥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울렛에 입점된 편집샵 중에서 현재 백화점에도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 고를 수도 있다. 저는 그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포터, 육스, 매치스 패션 등등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할인도 많이 하고요. 뭐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인 곳도 있고, 요새는 한국어 서비스도 되고 관세도 다 알아서 붙어가지고 최종 결제되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편하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샀던 게 마주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재질이 되게 탄탄하고 좋은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사실. 편하게 턱턱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런 게 막 한두 개씩 남아있기도 하고 득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트여있어요. 섹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반품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모델명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사이즈 리뷰를 남긴 사람 거를 참고해서 요거는 정 사이즈보다 좀 작게 나왔네? 조금 크게 나왔네? 이런 걸 확인하고 사면 실패가 확 줄더라고요. 그리고 직구 사이트마다도 여기서는 이 사이즈가 있고 여기는 이 사이즈가 없고 이 컬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해외 직구 사이트 한 두세 군데를 정해 놓으신 다음에 좋아하는 브랜드 그 제품 딱 검색해서 딱딱딱 비교해서 주문하시면 좋아요. 합리적으로 명품 쇼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가 명품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계획이 없어도 아이 쇼핑을 하러 한두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백화점에 일부러 가는 편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장을 안 다녀. 근데 어느 날 투자금을 다 이만큼 모아놨어. 시세 조사도 안 해봤고 어디가 좋은지 본 적도 없으면 돈이 있어도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잘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당근을 이용한다, 해외 직구를 이용한다 다 좋은데 실제 그 정상 매장들은 다 백화점에 입점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면서 아, 요새 트렌드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신상이 나왔네, 들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물론 그분들은 뭐 싫을 수 있지만 잠재적인 또 고객 아니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저기는 가장 작은 사이즈는 나한테 핏이 잘 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보통 그런 경험이 없으면 돈은 있는데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구경만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혹은 나의 안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돈 왜 모아요? 좋은 거 사려고, 그쵸?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나도 예쁜 거 써보려고 또 돈 모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사야 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